자, 거기 260페이지 부담부 증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받게 되면, 그죠? 그러면 그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나오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증여세는 수증자 을이 내고 양도세는 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얘네 둘이 이런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뭐냐?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그죠? 근데 얘네 둘이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에,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건물을 주면서 3억을 부인이 갚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을 아들이 갚는 조건부로 증여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 볼 때 정서상 봤을 때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로 10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한테 3억을 갚는 조건부로, 아들아 이 3억을 네가 갚아라, 대신 그 갚는 조건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그럼 아들이 이걸 갚겠냐는 거죠. 그럼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노래하겠죠.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좋아가지고. 그렇죠. 왜? 일단 달라 이거지. 받고 나면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더 달라고 안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볼 때 항상 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거래는 무조건 일단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겠다. 우리 취득세 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 추정은 뭐다? 발음 잘했네. 치정 아니고 추정. 뭐요? 증여로 보긴 하는데 무조건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데, 얘도 서로 간에 뭐가 대가 관계가 입증되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 간의 대가 관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돈 준 게, 그러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기출시문이 오래전에 나온 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잖아요. 왜?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뭘 기억하시라 했어? 문제 지문에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거로만, 이거에 하나요 라고 나오면 꼭 뭘 생각해라? 혹시 그 해당 지문에 예외가 있는지 꼭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겠죠? 자, 얘도 보세요. 배우자 간의 직구직거리는 증여로 봐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항상이 나왔잖아. 그럼 뭐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혹시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봤더니 뭐 있어? 추정의 뜻이 있으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별거 없어요. 막 그런 거 나와, 뻔한 거.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합격하시면 나중에 채점해 보시면 이거 60점이에요. 평균 60 합격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65점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 있죠. 여기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바글바글해 막. 그러니까 합격생도 여기 제일 많아요. 막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합격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평균 80 이상, 이게 몇 명 얼마 되지도 않아. 다 60에서 65점 막 파듯이 붙은 거야.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여기 제일 많아요. 65점 여기 이 사이에. 그러면요, 여기 붙은 사람과 여기 떨어진 5점 차 이 사람들은 토토리 키재기야. 실력이 마카마카야. 거기서 거긴 거야.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한 거고 요 사람들은 실수를 얘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둘 다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덜 한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실수를 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험 보고 나면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가 120문제인데 그렇죠. 여기서 정말 본인이 평상시 확실하게 알고 잘 맞췄던 문제 중에서 실수로 틀린 게 5개 이상 나와. 5개 이상. 그럼 이 말은 3개나 2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은 자기 원래 실력대로 실수만 안 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락을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를 막 어려운 내용 막 공부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뭔 필요 있어.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합격 딱 하면 나중에 몇 점 만이냐 물어보면 9점 맞다고 그래. 90점. 평균 90. 확인이 안 돼.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붙으면 9점 맞았다 그래. 제가 옛날에 자격증을 오래전에 땄거든요. 따가지고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그럽니다. 난 공법을 되게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몇 개 맞았는데 그럼 37개 맞았다고 그래요. 37개. 이 공법 37개 맞았어요. 40개 중에서. 엄청 잘한 거죠. 뭐 거의 뭐 그죠. 근데 확인은 안 되잖아. 내가 37개 맞았는데 27개 맞았는데 어떻게 알아? 저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시종일관 대신 저는 작년에 35개, 올해는 30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계속 뭐라 그래. 37개, 37개. 내년에도 37개 맞았다고 할 거예요. 확인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기본 개념에서 조금만 삔또 어긋나면 문제 하나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푸는 건 훈련하시면 돼.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연습. 그죠?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 부담부 증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한 부담부 증에는 채무 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채무 이해 부분 증여로 보되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뭐한다? 전체를 증여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라. 자, 260페이지 밑에 양가로 이번에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자,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자,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여기서 증여자 그림으로 보면 갑이죠. 갑의 채무 얼마 3억을 수증자 즉 을이 인수하는 경우는 증여가액 중 증여가액은 전체 10억이죠. 그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전체 10억 중에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 얼마? 3억이죠.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로 본다. 따라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죠? 증여자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죠? 2번 채무액 이외의 재산. 즉, 그 3억을 제외한 남은 7억을 말하는 거죠. 7억. 얘는 뭐다?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재산. 채무액이 3억이니까 그거 이외는 얼마야? 7억이죠. 7억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본다. 따라서 누구에게? 수증자, 즉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금 한 얘기 드리잖아요.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니는 뭐다? 식구끼리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니는 식구끼리니까 무조건 뭔다?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뭐야? 결론은 전체 다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즉 증여한 걸로 보겠다. 다만 추정이니까 그 채무액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증여로 보는데 얘처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뭐한다? 그때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추정의 뜻이 나. 그 얘기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나옵니다. 기타 양도행위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자, 이게 뭐예요?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저하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서 계약하고 등기 치고 끝났어. 근데 나중에 뭐를 해? 다시 만나서 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말이야. 없었던 걸 하자. 이런 얘기죠. 둘이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2달 있다 만나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돈 돌려주고 아파트 돈을 받을 수 있죠. 둘이만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뭐한다?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주고받고 할 수 있어. 근데 대신 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양도로 본다. 그 얘기고. 그게 이제 주로 나오고 나머지는 거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1번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1번. 그렇죠? 잘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이제 3번에 262페이지. 이번엔 뭐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그럼 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양도 여부는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유상. 그죠? 그럼 양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대가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환지처분.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환지처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법에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환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개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아시죠? 얼마면 돼 해가지고 돈 다 주고 강제 수용해서 공사 딱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환지는
여러분한테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사업만 대신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 다 끝나면 어떻게? 여러분 원래 농지 같은 거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뭘로 바꾸죠? 대로 지목이 바뀐 걸로 새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래? 환지처분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뭐라고 한다? 환지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환지처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 그럼 사업 시행자는요. 지금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 공사 끝나가지고 이게 다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환지가 뭐야? 땅으로 바꿔준다. 그 처분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가 될 수가 없다. 왜?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법으로 정한 대로 토지만 바꿔주는 처분 행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그죠? 땅 주인이.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얘가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 대신 공사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사를 못 하니까 제가 대신 해주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사업 시행자예요. 근데 공사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뭘 줘야 돼요? 제가 자선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공사 대신 해줬으니 여러분이 저한테 뭘 줘야 돼? 그쪽 공사비를 줘야 된다. 근데 공사비가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가진 건 땅밖에 없고 돈은 없죠.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 우리가 땅끄지라고 한다. 땅끄지. 땅은 많은데 그지야.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로 줘?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땅으로 줍니다. 토지로. 그러면 여러분이 공사비 명목으로 저한테 주는 땅. 그걸 뭐라고 그래?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리고요. 여러분이 환지를 받으면 나중에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100평에. 그럼 이걸 환지 받으면 50평도 못 받습니다. 왜? 많이 받아야 50평이에요. 보통 간보율 그래가지고 50 못 받죠. 40평 정도 받죠, 보통. 그죠? 그러면 만약 50평 받아 쳐봐요. 그럼 나머지 50평은 어디 갔느냐? 그 50평은 뭐가 된 거예요? 그죠? 도로 부지로 들어가고. 왜? 도로 넓혀야 되니까. 녹지 공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경찰서나 아니면 파출소나 아니면 동사무소 와야 되잖아. 그 부지. 그리고 뭐, 채비지. 이런 걸로 충당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나머지 50평은 뭘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그 땅의 일부가 50평이 남은 게 그런 용도로 충당이 되는 건 여러분이 땅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환지처분과 보리 충당은 양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단, 이거를 팔아먹으면 그땐 양도죠. 그러니까 환지처분 받았어요. 여러분 대로. 그죠? 이렇게 바꿔받는 건 양도 아니죠. 근데 이걸 팔면 뭐야? 당연히 양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그 택지 개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주민인데 개발을 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땅을 주잖아. 이렇게 개발 다 끝나고 나라시 끝나면 칼질에 분할해가지고 이 땅을 받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괜찮은데 그걸 팔면 당연히 뭐예요? 양도죠. 그래서 받아서 팔면 양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얘네들을 뭘 하면 처분하면 양도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지처분과 보리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끝! 이러면 안 되고 얘는 양도가 아닌데 이걸 뭐 하면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 262페이지 3번 1번 환지처분 및 보리 충당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양도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보충학습에 뭐 환지처분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서 읽을 필요 없죠. 왜? 이건 공법에서 제대로 배우시면 여기서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안 물어보니까. 양도로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법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분할하는 이유가 뭐다? 교환을 했는데 토지를 교환한 거예요. 교환은 양도잖아요. 근데 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로 교환한 게 아니라 토지 경계 변경. 그러니까 지적법상 경계가 변경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 경계가 변경되면서 토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환한 거죠.
그때는 뭐랍니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왜? 내가 일부러 내 편익을 위해서 교환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지문상의 지적 경계선 변경 때문에 경계선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바뀌단 말이에요. 그 토지 위치가 바뀌니까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양도를 안 보겠다. 오른쪽 박스에 뭐 조건까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뭐 전체 그 내용까지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제목으로 그냥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지적 경계선 변경이니까 내 뭐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걸 교환했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지 뭐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읽을 건 없습니다. 자, 3번에 양도담보라고 돼 있죠. 자, 양도담보. 자, 양도했죠. 왜? 양도했다잖아. 자, 양도를 했는데 왜 했어? 그죠? 담보 목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부동산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줬는데 그걸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뭐다? 담보 목적으로 넘겨줬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 관계가 있는 거야. 친구한테 채무 관계가 있어요. 1억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구가 돈을 달라니까 제가 뭐라는 겨? 야, 친구야. 내가 올해 진짜 힘들고 내가 1년만 기다리면 내가 꼭 갚을게. 그때는 친구가 뭐라 그래? 친구야. 나는 1년 아니라 100년도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왜 안 돼? 너가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이 성격 거칠한 마누라 이때 써먹는 거죠. 그죠?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1년 더 기다려줄 테니까 대신 마누라는 성격이 거칠하니까 그 마누라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네가 담보를 나한테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담보 목적으로 제 부동산 소유권을 친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친구한테 이걸 팔아먹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단지 뭐 하는 거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등기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 이게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양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둘이 짜고 전부 다 얘가 담보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세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있어요. 양도담보는 무조건 했다 해서 양도담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양도담보 목적으로 넘긴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돼요. 집을 비워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담보로 제공했죠. 근데 뭐를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할 때 잘 보세요. 거기 담보를 제공했는데 대신 뭐다? 자기가 사용해야 돼요. 소유권,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해야 돼요. 등기는 넘어갔는데 본인이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내가 집을 비워주면 안 되는 거야. 집은 여전히 내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원금, 이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갚겠다고 해서 특약을 해서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만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교재에 있는데 근데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왜?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한 거고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얘는 뭐다? 원래 팔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얘가 이걸 못 갚았어요. 빚을 못 갚아서 약정한 기간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전히 그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걔가 그걸 처분해가지고 채권 회수하고 남은 돈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되면 변제에 뭐가 되면 충당되면 근데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양도담보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 아니지만 무엇으로 인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요. 걔가 뭐가 되면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대물 변제 형식이 돼서 양도로 본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그때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것만 다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얘는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교재는 263페이지 3번에 양도담보 동그라미 1번에 양도 행위를 보지 않는 경우 설명돼 있잖아요. 그 읽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 박스 같은 거 괜히 읽지 말고 왜? 물어보지 않는 거 머리 아프게.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양도로 보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위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아까 그러니까 뭐 집을 비워줘 버리면 안 된다 했죠. 그러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이거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는 일정 조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요게 족하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나오죠? 기타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에 공유물 분할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얘는. 자, 보세요. 가불이 토지를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분할하는 거죠. 분할. 5대5. 그죠? 그럼 뭐예요? 원래 5대5 지분이 있던 걸 갖다가 그대로 그 지분대로 그냥 5대5로 분할한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자기 지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거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도가 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분할했어. 오 대 오. 이걸 다시 값을 해서 25%씩. 25%,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야? 자,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이걸 재분할하는 경우도 자, 전체 지분 변동 있다 없다? 없다. 왜? 50, 50, 50, 50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건 재분할하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이 없으면 걔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지분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양도가 아닌 거죠. 그 시험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재분할하면 양도로 본다. 그럼 땡 틀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다?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26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아니면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 아시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지분 변동 없이 두 개로 나눴다가 재분할하는 경우도 뭐가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자, 일단 그 지문 이거 10번까지 다 읽을 건 없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 나온 게 있어요. 신탁이란 말이 있어요. 신탁. 자, 여러분. 자, 이 신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고 명의신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요, 그 신탁법에 따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법 규정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 맡기는 걸 말하는 거고, 명의신탁은 아시죠? 몰래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죠? 실명제 위반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거, 명의신탁.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했어.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본인 재산을 얘한테 신탁법에 따라 이렇게 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양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얘한테 줬어. 근데 뭐? 얘는 신탁법에 따라 등기를 넘기고 얘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갑의 소유권이 일이 넘어간 거잖아, 을한테. 그죠? 근데 하나는 신탁법에 따라 넘긴 거고 하나는 명의신탁으로 넘겼다 그 뜻입니다. 자, 이때 갑은 신탁법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하면 걔는 양도다 아니다. 이거죠, 지금. 자, 그러면 명의신탁을 했죠? 자,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넘기면 얘는 양도다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복잡한 거죠. 아, 나 신탁법, 신탁제는 그런 건데 명의신탁은 또 법을 위반한 거니까 저건 어떻게 세금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 근데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얘가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양도 여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겠어요? 이거라니까. 유상이전. 자, 신탁은 대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 아니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신탁이란 말 자체는 대가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지문상에 뭐라고 나면 신탁 어쩌고 나면 걔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명의신탁이 됐든 신탁법의 신탁이든 둘 다 신탁이잖아요. 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명의신탁이 내가 이걸 사가지고요 친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친구한테 명의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걔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법을 따지면 안 되고 이 말 자체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가 아니고 이것도 양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물론 나중에 깊이 가면 취득세는 이제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심화 강의 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파트로 가는데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설명하는 게 얘가 취득세도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그럼 그때는 양도세 설명하면서 취득세 연관돼서 같이 설명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강의가 돼요. 심화 강의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신탁. 그죠? 신탁은 뭐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든 뭐든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명의신탁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실명적 위반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지인한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살다가 힘드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살다 힘드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 신탁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주인이 소송을 야 이거 왜 했냐 해서 문제 생겨서 소송을 걸었는데 누가 이겼어? 그 신탁 수탁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왜? 원주인이 너는 권한 없다. 왜? 명의신탁은 인정 안 해줘 이제. 그 잘못하면 여러분 명의신탁했다가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재판을 가면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옛날에는 명의신탁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면 원주인 걸 인정해줬어요. 근데 지금 인정 안 해줘요. 그럼 못 받아. 이게 조심해야 돼. 그 팔아먹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신탁했는데 그 사람이 팔았어.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명의신탁 한 거 있으면 살살 달려서 얼른 등기 넘겨와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중개사서 자격증을 따고 현업을 1년 정도 했었어요. 잠깐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형이 동생한테 땅을 농지를 사가지고 논을 사가지고 신탁을 해놨어요. 명의신탁을.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넘더라. 근데 그 땅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투기가 일어난 거야. 그 땅값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대가 굉장히 싸게 산 건데 그때 당시 10매덕에 이제 매매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배 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매매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형이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됐어? 그게 상속이 돼버렸어. 누구한테? 재수 씨한테. 병이가 상속이 돼버렸어. 왜? 남편이니까 상속인 거죠. 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동생이 살았을 땐 둘이 형제지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동생이 죽어버리니까 재수 씨는 나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매매 같아서 제가 중개를 이제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등기를 넘겨준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수 쪽에서, 재수 씨 쪽에서 나 계약서 못 써준다고 그래.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쪽에 중개업자가 있는데 그쪽 중개업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그냥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제가 볼 땐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 재수 집이 가난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코치를 한 거야. 어차피 명의신탁 한 거니까 당신이 이거 안 해주면 저쪽 등기 못 넘긴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형이 봐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 돈이 10매덕짜리예요. 뭐 한 20억 가까이 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협의를 했어. 계약금 받아서 재수 씨 주는 걸로. 그때 4억인가 5억인가 줬어요. 형도 그 양도 괜찮은 거지. 어차피 줘야 되는 거 맞아요. 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그때 그만큼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은 거 바로 재수 씨 주고 등기 바로 넘겨주고 서로 주고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팔았어. 제가 볼 때 양쪽 다 잘 된 거예요. 형도 잘한 거고 그래야 저한테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수 씨도 그거 받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우겼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조심하셔야 돼.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못 돌려받아 잘못하면. 그죠?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제를 못 받아요. 구제를.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그건 있는 사람 얘기고 명의신탁은 뭐 내 명의를 할 것도 없는데 뭐 그죠? 괜히 또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큰일 났네. 명의신탁 하면 안 되겠네. 지금 땅도 없으면 뭐 명의신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야. TV에서 막 3주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온다니까 막 고민해.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어떡한데. 자기는 전세 살면서 그런 걸 그냥 뭐 들어요.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명의신탁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거기 264페이지에 10번까지 얘기 쭉 나오는데 신탁 얘기나 뭐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 신탁이란 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는 뭐요?
다른 거 앞뒤에 끊어버리고 뭐 신탁 들어갔으니 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신탁이니까 보다 양도가 아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요. 그 261페이지 있죠. 261페이지. 잠깐 보세요. 261페이지 맨 밑에 3번에 기타 양도 행위의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보면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랬죠. 자, 근데 다시 넘어가서 264페이지 4번 보시면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둘 다 환원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법적으로 매매가 등기가 넘어갔는데 하나는 지네끼리 자기들끼리 뭐요? 야,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환원하는 경우고 지금 거는 뭐예요? 법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법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무효 소송이 걸린 거야. 근데 법원 판결이 뭐라 나왔어?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럼 뭔 얘기야?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없었던 게 된다는 거죠. 그럼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같이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환원이야. 근데 하나는 법적으로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이 걸렸는데 무효 판결 나서 환원될 때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적법하게 계약된 체결된 계약을 가지고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제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두 개 맞물려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이 헷갈리면 안 되시고. 그다음 5번은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제가 아까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를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자, 양도를 안 보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법원에다가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재산 분할하라고 그냥 뭐 5대5, 6대4, 7대3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분할 명령을. 그래가지고 만약에 5대5 분할 명령이 내렸다. 그러면 남편이 본인 재산의 50%를 부인한테 줘야 돼요. 그죠? 그럼 그때 부동산을 주잖아요. 이때는 뭐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거지만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양도인데 뭘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체 뭐 저기들이 오너들이 이혼할 때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가 재산분할 청구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 뭐 임세령이가 이혼할 때, 그죠? 임세령이가 이재용이 이혼할 때도 뭐 처음에 이혼하니 많이 하다가 걔가 뉴스에 뭐라 그랬어? 임세령이가 재산분할 청구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재용 동생, 그죠? 이부진이지, 이부진. 그리고 이무재하고 둘이 그잖아요. 걔네 둘이 소송 중이죠. 근데 이무재가 그 이부진 상대로 뭐 했어?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요. TV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50% 달라고 분할했는데 뭐 겉으로 드러난 것만 2조? 그죠? 주식 가지고 현황만 가지고 봤을 때 이부진이가 재산 2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하냐면 그 분할을 일부러 신청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재산분할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요. 그 상대방 재산을 다 파악을 해. 조사를 해요. 왜? 재산 형성 과정을 알아야 분할을 해주거든요. 그럼 재벌가들은요. 그 들어가면 다 치부가 드러나잖아. 그럼 바로 이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죠. 근데요. 대법원 최근 판례는 5대5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5대5.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전업주부예요. 30년 동안 전업주부였어. 근데 분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5대5. 왜? 부인 목이 50%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남편이 돈을 벌건 부인이 벌건 혼자 번 건 아니라는 거야. 왜? 한쪽에서 내조나 외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 둘이 부부 공동재산인데 이제는 뭐요? 헤어지는 거니까 각자 네 거 찾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둘이 좋을 때 님이었어. 근데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나무이 되더라. 그죠? 여기다 인감도장 딱 찍었어. 그럼 뭐가 돼? 남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님일 땐 좋았는데 이제 도장 찍어 남 됐으니까 뭐요? 서로 각자 네 거 찾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그런 겁니다. 이혼 양도가 아니다. 조심할 거는 이 말 듣고 또 그럼 재산분할이니까 나가 남편하고 이혼하면 지금 당장 이혼하면 제가 재산이 50억 정도 되니까 30%만 받아도 15억은 내 거네 해가지고 당장 이혼해 가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왜? 이 분할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이 원래 결혼 전부터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해가지고 지금 5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50억에 부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기여는 했지 뭐 재산 탕진하는 데 기여했지 그 돈 쓰는 데만.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까 얘는 분할 대상이 아닌 거죠.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이 재산이 없었어요. 아무도 둘 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 10억이야. 그럼 걔는 분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 혹시나 이거 믿고 또 막 남편한테 하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얼마가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 형성돼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분할 대상이 얼마인지 잘 생각하고 해야지 일부터 저지르고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 이혼. 그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나온 것들은 크게 뭐 볼 거 없습니다. 다 읽지 마세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죠?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4번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 추정. 자,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배우자 직계준비속 이렇게 나오면 뭐다? 증여.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무조건 증여로 본다. 왜? 식구끼리니까. 근데 뭐라겠어요? 증여인데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부담부 증여 배웠잖아요. 부담부 증여.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했잖아. 근데 걔도 추정이라겠죠? 똑같아요. 4번은 뭐야? 둘이 양도했대. 뭔 얘기야? 남편이 자기 부동산을 와이프한테 돈 받고 팔았대.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뭐요? 당연히 증여죠. 근데 뭐다?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뭔 얘기야? 입증하면 그런 얘기죠. 자, 264페이지. 4번에 양가로 1번 증여 추정이라고 돼 있죠?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에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증여한 거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죠? 추정.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 2번에 양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부지간도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증령이 나옵니다. 1번 뭐 법원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부동산이요 경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이 받았어. 그럼 얘는 양도라는 거지. 왜? 증여가 아니라. 왜요? 정상인 절차를 갖다 받은 거지.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남편이 바로 부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경매가 들어가면 불특정 다수도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나보다 높은 금액 쓰면 걔네가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양도로 보겠다. 그리고 파산 선고로 처분된 경우. 파산 선고 받아서 그 남은 재산 처분하는 걸 갖다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양도로 보겠다. 그리고 3번 공매가 된 거죠. 경매나 공매나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 뭐 4번은 됐고요. 5번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전 다음의 경우에서 거기 입증된 1, 2, 3번 나오죠? 그런 거다. 1번이 뭐예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뭔 얘기예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등기된 게.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어. 이걸 서로 교환한대. 그냥 양도죠. 왜요? 아니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이건 남편 거라는 얘기고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이건 법적으로 부인 거라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서로 교환하게 된 거예요. 그는 대가가 입증되는 거죠. 그렇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그런 얘기고. 2번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 또는 상속 및 시중 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줬는데 부인이 자기 아버님,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았어요. 부인 앞으로. 그러면 그걸 상속받은 걸로 남편 부동산 사면서 대가를 줬다. 그럼 걔는 입증된 거죠. 왜? 상속받아서 세금 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부인 거잖아. 왜? 아버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인 거지. 입증됐죠? 그걸로 주면 대가가 입증된 걸로 본다. 자, 그리고 3번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럼 말 그대로죠. 아까는 각자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교환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본인 명의 부동산 등기된 걸 팔았어.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그걸로 갚았다. 그러면 입증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대가가 입증이 되면 뭘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해서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배우자 직계준비속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얘가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뭔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꼭 개념을 이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죠?
취득세도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거래 해가지고 그게 정답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취득세에서. 그게 이게 배우자 직계준비소예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구분하실 때 잘 구분하시고요. 정 안 되면 이게 완벽하게 외울 수 없다라고 치면 일단 기본 개념은 이걸 가지고 잡아라. 무조건 뭐? 대가 있는 이걸만 가지고 일단 판단해라. 그죠? 대가 여부를. 그럼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치겠습니다. 자, 매매는 양도도 아니다. 그럼 뭘 따져라? 이걸 따져봐라. 매매는 뭐요? 돈을 주고 파는 거니까 대가 있죠? 그럼 양도다.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왜? 내 거 주고 상대방 물건 바꾸주는 거니까 대가를 바꾸주니까 양도다. 그죠? 유상. 맞죠? 수용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왜? 보상금을 바꾸주는 거니까 얘도 대가가 있으니까 얘도 양도다. 신탁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신탁 자체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단어를 보고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대물변제도 양도고 이혼할 때 유죄를 주는 건 양도인데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주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기본 틀은 이걸 가지고 유상 여부를 판단해서 양도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구분하시고 쉬었다가 265페이지 4절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여기부터 가겠습니다.